문제는 밀가루 반죽 6과 4분의 3kg을 똑같이 앞덩이로 나누기. 그중 세 덩이로 빵을 만들었을 때 사용한 반죽의 킬로그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밀가루 반죽 6과 4분의 3kg을 똑같이 9덩이로 나눴기 때문에 나누기 9를 곱하기 9분의 1로 바꾸어서 6과 4분의 3을 가분수로 바꾸어서 4분의 27이 되고 곱하기 9분의 1을 해주면 9와 27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9는 1로 27은 3으로 되어서 3 곱하기 1은 3이고 4 곱하기 1은 4가 됩니다. 이때 4분의 3은 그 9덩이로 나눈 한 덩이의 밀가루 반죽의 킬로그램이고 그중 세 덩이로 빵을 만들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3을 해주면 3, 3은 9여서 분자는 9가 되고 분모는 4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2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반죽은 2와 4분의 1kg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밀가루 반죽 6과 4분의 3kg을 똑같이 9단위로 나눈 뒤 그중 세 덩이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한 반죽을 몇 kg인지 구하는 문제이고 밀가루 반죽이 6과 4분의 3kg이고 9덩이로 나눈다 했으니 9덩이를 나누기 9에서 곱하기 9분의 1로 바꿔서 6과 4분의 3 곱하기 9분의 1을 해주면 6과 4분의 3은 4분의 27로 가분수로 바꿔주고 9분의 1을 똑같이 곱하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 4분의 3을 또 세 덩이로 빵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3분의 3 곱하기 3을 해주면 9분의 4가 돼서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답은 2와 4분의 1kg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남학생 5명의 몸무게 평균이 36kg입니다. 했을 때 남학생 5명의 몸무게의 합은 몇 kg인지 구하는 문제이고 남학생 5명의 몸무게는 평균 36kg 했으니까 36kg가 평균이기 때문에 36kg에 5를 곱하면 180이 돼서 남학생 5명의 몸무게의 합은 180kg입니다. 이 문제는 남학생 5명의 몸무게의 평균은 36kg인데 남학생 5명의 몸무게의 합을 몇 k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36kg의 평균이고 한 명의 무게니까 5명의 몸무게를 구하려면 곱하기 5를 해줘서 남학생 5명의 몸무게의 합은 180kg이 됩니다. 평균 구하는 방법 뭐지? 평균이요? 다 더해서 만약에 6명이라고 하면 다 더해서 거기서 나누기. 뭐를 다 더해야 돼? 숫자요. 그러니까 6명이었다면 6으로 나누고. 이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 네. 표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표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 무엇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를 예를 들어서 하면 키를 다 더한 뒤 거기서 나누기 뭐 해야 돼? 5를요. 숫자를 집어넣지 말고 단어를 넣어서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것은 네모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나눠야 되지? 무엇을 뭘로 나눠야 돼? 네모를 다 더하고 그것을 네모로 나누고. 네모가 뭔데? 그러니까 네모가 이 한 명의 키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의 합이지? 네, 자료들의 합을 뭘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돼. 5는 무엇의 뭐야? 네모의 이게 항상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잖아. 어떠한 자료의 개수가 되지. 응? 네.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를 나누게 되는 게 평균이 되겠죠. 됐어? 네. 이 문제는 오른쪽 그림은 큰 정삼각형을 작은 정삼각형 9개로 나눈 것일 때 큰 정삼각형 둘레가 18과 4분의
3cm일 때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큰 정삼각형은 작은 정삼각형 9개로 나눈 것이고 큰 정삼각형의 둘레가 18과 4분의 3이니까 거기서 이 한 면의 작은 정삼각형의 변 하나는 3개가 있기 때문에 9개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을 해서 9개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9를 하는 것을 곱하기 9분의 1로 바꿔주면 18과 4분의 3은 가분수로 나타내야죠. 4분의 75가 되고 곱하기 9분의 1을 해주면 9와 75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9는 3이고 75는 25가 되기 때문에 25 곱하기 1은 25가 되고 3 곱하기 3은 12가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니까 그 작은 정삼각형이 변이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12와 3을 약분해주면 3은 1이 되고 12는 4가 되기 때문에 4분의 25 곱하기 그러니까 4분의 25가 되고 그것을 대분수로 나타내야지만 6과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작은 정삼각형의 둘레는 2과 4분의 1cm입니다. 곱하기 3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분의 25 곱하기 그 작은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데 그 12분의 25가 이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정삼각형은 3변이 있으니까 곱하기 3. 이 문제는 오른쪽 그림은 큰 정삼각형을 작은 정삼각형 9개로 나눈 것입니다. 했을 때 큰 정삼각형의 둘레가 18과 4분의 3cm일 때 작은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큰 정삼각형의 둘레가 18과 4분의 3cm이고 작은 정삼각형을 9개로 나눈다 했으니 나누기 9를 곱하기 9분의 1로 바꿔서 18과 4분의 3 곱하기 9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18과 4분의 3은 4분의 75로 가분수로 바꿔서 나타내면 4분의 75가 되고 9분의 1은 그대로 써줘서 75와 9를 약분을 해주면은 70분의 25, 9는 3이 돼서 그대로 계산하면 12분의 25가 됩니다. 이 12분의 25는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데 이 한 변의 길이 정삼각형 변이 3개가 있으므로 12분의 25 곱하기 3을 해주면 12와 3을 약분을 해서 3은 1이 되고 12는 4가 돼서 4분의 25가 되므로 대분수로 나타내면 6과 4분의 1이 되면 답은 6과 4분의 1cm입니다. 이 문제는 키의 평균보다 작은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이고 표를 그 학생의 이름은 지우, 후찬, 정민, 소진, 진호가 있고 키는 지우가 145cm, 후찬은 138cm, 정민 140cm, 소진은 152cm, 진호가 135cm인데 이 키들을 전부 더하고 이 자료의 개수가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모가 5가 되고 이 모두 더한 수인 710을 전자에 써줘서 나누어주면 142가 됩니다. 했을 때 142cm보다 작은 학생은 호찬과 정민, 진호가 있으므로 모두 3명이기 때문에 답은 3명입니다. 이 문제는 키의 평균보다 작은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지우는 145cm이고 후찬은 138cm이고 정민은 140cm이고 소진은 152cm이고 진호는 135cm입니다. 이때 키의 평균보다 작은 학생을 구하기 때문에 키의 평균을 구해야 해서 이 모든 자료의 값을 다 더한 710에서 이 자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분모를 5를 넣어주면 710 나누기 5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하기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42가 되고 키의 평균보다 작은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기 때문에 142보다 작은 학생은 후찬 그리고 진호랑 정민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둘레가 17과 3분의 1일 때 곱하기 4분의 1을 해줍니다. 그러면 17과 3분의 1을 그 가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52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4와 52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4는 1이 되고 52는 13이 됩니다. 이때 13 곱하기 1은 13이고 3 곱하기 1은 3이어서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4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와 3분의 1이 변율이 이쪽에 4개가 있고 이쪽에 4개가 있어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하면 8개고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주면 10개이기 때문에 모든 변을 더한 것이 10개여서 4와 3분의 1 곱하기 10을 해주면 4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3분의 13이 되고 곱하기 10을 해주면 3분의 13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43과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둘레는 43과 3분의 1cm가 됩니다. 이 문제는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을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4개로 나눈 것입니다. 이 색칠한 정사각형의 둘레가 17과 3분의 1일 때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4개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17과 3분의 1을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17과 3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52가 되고 4분의 1 그대로 곱해주면 52와 4는 약분이 돼서 52는 13이 되고 4는 1이 돼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3이 됩니다. 이것을 또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3분의 1이 되는데 이 4와 3분의 1에 직사각형 여기 변이 4개가 있고 여기 변도 4개가 있으니까 변이 이 가로 변만 하면 8개이고 세로 변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2개가 있기 때문에 10cm 모두 더하면 10cm가 되므로 4와 3분의 1을 곱하기 10을 해주면 4와 3분의 1은 아까 나타났듯이 3분의 13이고 10을 곱해주면 3분의 130이 나오기 때문에 대분수로 나타내면 43과 3분의 1이 되므로 답은 43과 3분의 1cm가 됩니다. 숫자 10이 단위가 길이예요? 단위가 아니 단위가 아니라 10cm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10이면 뭐라고? 직사각형의 모든 변의 개수? 직사각형은 변이 4개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4개로 나누었을 때 변이 큰 직사각형 하나를 4개로 나누면은 변이 어떠한 변이? 마주보는 편? 마주보고 있는 변이야.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제시봉으로 그러니까 가르쳐 볼래? 큰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큰 직사각형을 똑같이 4개로 나누었을 때 원래 있던 큰 정사각형에 그 직사각형에 4개를 더한 것이니까 그 직사각형에 원래 변의 개수는 어떤 4개인데 변을 말하는 거야? 전체 변의 개수? 전체 변의 개수가 원래 하나로 나타내면은 4개인데 똑같이 지금 4개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변이 6개가 또 추가가 되는 6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직사각형 내부에 있는 세로는 말하는 거야? 네. 그거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라 그 저 길이에 대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아니 저 한 변에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뭐, 그러니까 말을 응. 어떻게 그러면 저 10이 의미하는 게 일단 뭐야? 가르쳐봐. 어디 말하고 있는 거야? 세로 길이는 제쳐놓고 네. 직사각형 내부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정사각형 4개가 들어간 거잖아. 정사각형 4개로 나누었지. 네.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똑같이 4개로 나누어지겠지. 그러면 그 4개로 나누어진 것 중에 하나의 한 변의 길이는 결국 무엇의 변의 길이와 같은 거야? 한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와 같은 거지. 네.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와 같아요. 네. 됐어 이제? 설명하세요 그러면. 10이 의미하는 게 뭔지. 작은 아니 그러니까 큰 직사각형 안에 작은 정사각형 4개를 나눠서 넣었을 때 이 변이 밖에 있는 변? 밖에 있는 면 여기저기 있잖아. 음, 정사각형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 4개의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4개와 있는 것과 같죠. 네. 됐어 이제? 네. 설명해봐. 10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큰 직사각형의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아니 큰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 4개의 한 변의 길이가 작은 정사각형 작은 정사각형 4개를 그렸을 때 크기가 큰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4개가 포함이 되는 그 한 변이 어딘데? 이 변의 길이 이 변이 어딨어? 가로 이거 저거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네. 이거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가로 변이 2개가 있어서 8개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더하면은 10이 되니까 큰 직사각형의 큰 직사각형의 둘레가 큰 직사각형의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는 지금 무엇으로 고정돼 있어? 길이가 다 작은 똑같은. 정사각형. 길이가 다 똑같잖아. 네. 정사각형 작은 정사각형이지? 네. 그치? 근데 작은이라고 해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게 저기는 정사각형 하나밖에 없어. 크기 같은 정사각형들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직육면체의 둘레의 길이는 무엇과 같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둘레라고 얘기했잖아. 정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직사각형의 둘레와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아? 정사각형 4개, 4개가 아니지. 서진이 나가서 다시 저거 그림에 대한 설명합니다. 질문하세요. 서진이가 질문을 해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찾아야 된다. 해주시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궁금한 걸 질문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질문을 했으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뭐를 설명해 달라고 내가 얘기했어? 나의 질문도 있잖니? 왜 직사각형의 둘레가 10개냐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 둘레가 이렇게? 그게 뭔 말이야? 둘레가 이렇게? 선생님이 10이 10개냐고 저한테. 10의 의미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지? 네. 응. 근데 직사각형이 10개라는 말은, 둘레가 10개라는 말은 둘레의 개수가 10개라는 뜻이야? 정리 안 되지? 아니 너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걸 질문을 해봐.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10을 10개라고 말을 해서 선생님께서 그 둘레가 10개냐고 저한테 뭔가 저 기억이 직사각형은 10개냐고 했었지, 네가. 직사각형 둘레가 10개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래야 선생님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10개냐고. 직사각형의 둘레는 4개야. 네가 영어 정리를 더 잘 해야 돼. 직사각형의 둘레가 10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서진아, 10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10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기서 4와 3분의 1이 그 구한 게 이게 일단 정사각형의 둘레가 17과 3분의 1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17과 3분의 1은 이 둘레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게 정사각형이 4변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기 3 곱하기 4분의 1로 해서 이 한 변을 구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이 정사각형의 그 한 면이 10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질문을 다시 해야 돼. 선생님 기다려. 처리가 반응을 해야 돼. 피드백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지. 잘 모르겠어요. 10에 대한 설명만 해줘. 그러니까 10에 대한 설명. 마지막에 네가 짧게 얘기했어. 그거야. 아, 그것만 해달라고요? 그거야.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그러면 여기부터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4와 3분의 1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그걸 얘기하면서 얘한테 확인을 직접 해야 돼. 이 부분은 이해가 됐는지. 4와 3분의 1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네가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 이건 이해가 되셨죠? 하고 이해가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든지. 그 다음으로 그리고 넘어가야 돼. 그 부분은 지금 말하기가 막히는 거잖아. 어? 네.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호작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 4와 3분의 1이라고 예식에서 구했으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이해되셨습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에서 이 한 변의 길이가 10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는데 정사각형이면 그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줬습니다. 됐나요? 어, 10개? 이게 이게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은 모두 같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한 변은 모두 같다고? 정사각형에는 변이 하나만 있어? 정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곱하기 10개 직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왜 앞뒤 다 잘라놓고 아니 가운데 다 빼놓고 앞뒤만 얘기해. ABC가 있으면 A부터 시작해서 B로 왔고 B 다음에 C가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몇 개와 같아요? 4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몇 개와 같습니까? 10개 너가 직접 얘기해봐. 직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10개 왜 문장을 끝까지 마무리를 안 하지? 입니다. 단어로 나 쪼개서 말하는
바둑돌이고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바둑돌이 꺼낸 바둑돌을 바둑돌을 꺼면 꺼낸 바둑돌이 검은 바둑돌의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바둑돌 10개 중에 5개가 검은 바둑돌이면 10개는 그 5개는 10개의 반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바둑돌 10개 중 5개가 검은 바둑돌일 때 바둑돌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바둑돌이 검은 바둑돌일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때 10개 중 5개니까 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이 됩니다.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다. 그치? 그러면 기준량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그게 뭐죠? 기준량이 반이요? 전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얼마로 두고 있어야 돼? 반이요. 전체 일이 일어날 경우 수. 기준량 일어날 경우의 수요. 바둑돌이 10개가 있대. 네. 그거를 모두 다 꺼내는 경우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게 10개가 되겠지. 네. 근데 이 중에서 검은 바둑돌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5가지요. 그래서 10분의 5가 되는데 이때 기준량이 10이 되는 거야. 분모가 10이야. 분모가 기준량이야. 그게 2분의 1이랑 같네요. 그게 약분되면 2분의 1과 같죠. 네. 없네요. 체인지. 이 문제는 현상의 심 평균의 2가지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 85와 가장 큰 그 점수를 받은 영어인 99점을 했을 때 99점에서 7점을 줘서 92점을 만들고 90점과 수학은 90점과 과학이 94점에서 2점을 줘서 92점을 만들면은 현상의 심 평균 점수는 92점이 되고 방법 두 번째는 이 모든 자료의 수를 더하면은 368이 나오는데 자료의 수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4분의 368이면은 나눠서 92점이 되니까 평균 점수가 92점이 돼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상의 시험 평균을 2가지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이때 첫 번째 방법은 국어 점수인 85점과 영어 점수인 99점을 잠깐만. 첫 번째 방법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실제로 숫자만 지금 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말로써 한번 설명을 해볼까? 뭐더라? 그러니까 막대는 아니어도 그 숫자를 통일하려고 더 큰 숫자에서 더 작은 숫자로 수를 배열을 해줘. 더 큰 수, 더 작은 수? 그 기준이 뭔데? 그러니까 더라고 얘기하면은 85에서 9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90과 94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똑같이 만들어주게. 똑같이 만들려면 그 조건이 뭔데?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와 그 둘이 남은 수를 구해서 그 2개씩 나눠주면 돼요. 그 중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서 나누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국어는 85점이고 영어는 99점일 때 이 두 수를 99를 그러니까 99에서 7을 85한테 주게 되면 85는 92가
94에서 2를 줘서 92가 되면 평균이 92가 되어서 평균 점수는 방법 1로 나타냈을 때 92점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총 개수는 4개이고 이 점수를 85점, 90점, 99점, 94점이 되기 때문에 모두 더하면 4분의 368이 되기 때문에 이 개수로 나누어주면 92점이 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92점이 되어서 현선이 시합 평균을 두 가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저거 가서 하고요. 지금 지워도 돼요? 아니 그냥 나도 그냥 한꺼번에 지우게. 얼른 보세요. 하나만 먼저 쓸게.
이거 제 건데요. 그거 봐. 사진 이렇게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없냐? 그러면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이거 쓰잖아. 네. 맞아요. 챙겨가. 됐어요. 책 갖고 오세요. 이거 좀 선생님 진짜 풀고 싶다 하시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더 혼자 운동하시고 하니? 네. 그 말이 많았어. 이거요? 다행히.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그러면 X가 4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메모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추천 과정에서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메모 들어가고 얘기 돼. 메모로 가려면은 플러스 2를 거기서 마이너스 1로 바꾸잖아. 네. 근데 여기 올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가야 돼. 그건 나한테 질문을 주면 안 되지. 내가 말한 건 지금 여기 있거든. 응? 네, 그냥 먼저 안 가. 되고 여기까지는 문제는 안 그래도 너가 거기 끝낼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됐어. 그냥 틀을 알려주도록 할게. 1차원 공식은 뭐예요? 선생님 질문? 지금 답을 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란 말이죠. 아직 보진 않았어요.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아니잖아. 어딘지 왜 아닌 것 같긴 하는데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교를 하세요. 그래요. 일단 찾아야 돼. 11분 내일이요? 과정을 살펴보세요. 이게 설마 약분한 건가? 제 거는 아니겠지. 오? 똑같은데요? 그렇구나. 아, 약분을 못했구나. 그랬구나. 그러네. 아주 똑같구나. 마무리 해볼까? 424. 아주 똑같구만. 아, 역시 약분을 못해서 그런 거였어. 빼니까 됐습니다. 이번엔 소리 먼저 합시다. 이 문제는 색종이 한 조각을 이런 직사각형의 종이를 6개로 나누었을 때 색종이 한 조각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로는 4cm이고 가로가 7과 5분의 1cm일 때 7과 5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서 5분의 36에 곱하기 4를 해주면 5분의 144가 됩니다. 이 5분의 144에 그 6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6은 곱하기 6분의 1로 6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뭐지? 먼저 설명했어요. 잘 안 듣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색종이 한 조각을 넓이라고 했는데 그 6개로 나눈 거 아니, 서리가 먼저 설명을 했다고. 말로 써. 저게 적지 않아도. 네. 그래서
24가 되어도 4와 5분의 4로 대분수로 나타내서 답은 4와 5분의 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문제는 20종의 하나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가로는 7과 5분의 1cm고 세로는 4cm일 때 7과 5분의 1cm는 가분수로 나타내어서 5분의 36cm가 되고 곱하기 4를 해주면 5분의 144cm가 됩니다. 이때 6개로 나눈 것이라고 해서 나누기 6은 곱하기 6분의 1이 되어서 5분의 144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6은 1이 되고 144는 24가 되기 때문에 24 곱하기 1을 해서 24가 되고 5 곱하기 1을 해서 5가 되어서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어주면 4와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색종이를 6개로 나누는 것 중 한 조각은 4와 5분의 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바구니 2개에 모아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똑같은 열쇠고리 20개를 만들었을 때 플라스틱 병뚜껑을 담은 바구니 2개의 합은 2와 3분의 1kg이고 빈 바구니 1개의 무게는 3분의 1kg일 때 열쇠고리 하나를 만드는 데 사용한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빈 바구니 1개의 무게가 3분의 1kg이고 다음 바구니 2개의 합은 열쇠고리를 담은 바구니 플러스 바구니 무게 합은 2와 3분의 1kg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구니 1개의 무게여서 3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면 3분의 2가 되고 3분의 2는 바구니 무게에서 열쇠고리 무게 더하기 바구니의 무게랑 2와 3분의 1을 빼주면 2와 3분의 1을 가운데로 나타내어주면 3분의 7이 되고 빼기 3분의 2를 해주면 7 빼기 2는 5가 되기 때문에 3분의 5가 됩니다. 이때 열쇠고리는 그러니까 바구니에 열쇠고리가 20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5 곱하기 그러니까 나누기 20인데 곱하기 20분의 1을 1로 대체해주어서 20과 5는 또 약분이 되기 때문에 20은 4가 되고 5는 1이 되기 때문에 4, 3, 11로 해서 12분의 1이 되어서 열쇠고리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는 12분의 1kg입니다. 곱하기 2를 한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이게 바구니 1개의 무게인데 이게 2와 3분의 1이 바구니 플러스 열쇠고리 무게니까 열쇠고리 온전한 무게를 알 수 있게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서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바구니 1개의 무게인데 2와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는 이유가 3분의 1이 바구니 1개의 무게일 때 2와 3분의 1에서 빼려면 이게 바구니 2개 플러스 열쇠고리 무게니까 바구니 1개가 안 되고 바구니 2개니까 그냥 곱하기 2를 해주면 3분의 2kg. 이 문제는 바구니 2개에 모아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똑같은 열쇠고리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플라스틱 병뚜껑을 담은 바구니 2개의 합은 2와 3분의 1kg이고 빈 바구니 1개의 무게는 3분의 1kg일 때 열쇠고리 1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빈 바구니 무게가 3분의 1kg이고 곱하기 1을 하는데 곱하기 2를 한 이유가 2와 3분의 1 빼기 3분의 2가 2와 3분의 1kg은 바구니 2개
플라스틱 병 뚜껑을 담은 바구니 2개의 합이 2와 3분의 1kg인데 여기서 열쇠고리 빈 바구니의 무게를 그러니까 바구니의 무게가 3분의 1인데 빈 바구니의 무게가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가 2와 3분의 1kg인데 여기서 3분의 1 곱하기 빈 바구니의 무게 알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2 이해 안 가는 거 다 해결 안 됐지? 왜 나가 근데? 질문해야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 해보자. 들어오세요. 다시 질문하세요. 3분의 1 곱하기 2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2와 3분의 1이 바구니 2개랑 열쇠고리 안에 20개씩 담긴 이 무게인데 그 3분의 1이 바구니 한 개의 무게일 때 이 바구니 2개와 열쇠고리 20개가 담긴 것에서 그 열쇠고리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니까 위아래 그림에 지금 사별을 둬야 되는데 그림이 같잖아?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습,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습.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워지 그러면 바구니만 있어야지. 빈 바구니니까. 그러니까 뭐 안에 있는 걸 하려는 건가요? 3분의 1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구니의 무게이잖아. 바구니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위아래 그림이 같아서 하는 소리야 지금. 아 그래요? 이게 그 20개가 들어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냥 바구니 무게인데 이 2개 바구니 무게랑 그 병뚜껑의 무게가 있으면 이 바구니 2개의 무게를 알아서 그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바구니 무게를 두 바구니 무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3분의 1이면 곱하기 1을 해서 3분의 2가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할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들었는데 여기가 몇 개만 추가를 더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이거의 무게는 바구니 2개 플러스 열쇠고리 20개의 합이야. 40개 되겠네, 그치?
똑같은 아니네 20개네. 여기 10개씩 되겠네 그러면. 네? 바구니 2개에 모아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똑같은 열쇠고리 20개를 만들었대. 여기 10개 들어있고 여기 10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3분의 1은 요 빈 바구니 하나에 담겨있는 열쇠 고리가 될 것이고 이거는 빈 바구니가 될 거야. 이 2개, 이거는 바구니 2개와 열쇠고리 20개가 합해서 있는 무게라고 했어. 근데 빈 바구니 하나가 3분의 1kg이라고 했으니까 빈 바구니 2개를 빼야지 열쇠고리만 무게가 남겠지. 바구니까지 지금 합해있는 상태면 열쇠고리만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어? 바구니 무게를 빼야 돼. 그래야지 안에 있는 열쇠고리 만든 이것의 무게만 남지. 플라스틱 병뚜껑에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됐어? 플라스틱 병뚜껑들이 들어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병뚜껑을 만들 때, 아니 열쇠고리를 만들 때 이 바구니까지 녹여서 사용하지 않잖아. 바구니까지 그냥 다 녹여버려? 아니잖아. 열쇠고리 한 개 만드는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를 점포하고 있으니까. 이해되니?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 이제?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빈 바구니 2개니까 2개를 빼야 열쇠고리 20개의 무게가 나오니까. 열쇠고리 2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가 나오니까. 그래서 곱하기. 그렇지, 2개를 빼야 되니까. 이거는 한 개잖아, 한 개. 되었어? 발표 가능해 이제? 해봐. 그러니까 3분의 곱하기 1을 하는데 그 곱하기를 하는 이유는 2와 3분의 1kg이 빈 바구니 2개와 열쇠고리 20개의 무게인데 여기 아직 잠깐만, 열쇠고리 20개를 만들진 않았고 현재는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만이야. 그 플라스틱 병뚜껑 20개의 무게가 병뚜껑 20개 아니야. 몇 개인지는 몰라. 플라스틱 병뚜껑과 그 빈 바구니의 무게가 2와 3분의 1일 때 여기 이 3분의 1이 빈 바구니의 무게일 때 그래서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만 알려면은 그 지금 빈 바구니 2개의 무게가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가 있는 거니까 그 빈 바구니 2개를 빼면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2개를 빼서 3분의 1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 이 3분의 1을 2와 3분의 1을 빼면은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7에 3분의 1을 빼면 3분의 5가 되고 이 3분의 5에 열쇠고리 20개를 만든다 했으니 20분의 20개 열쇠고리 20 곱하기 20을 20분의 1? 20분의 1을 잠깐만, 곱하기 20이 어떻게 20분의 1이래?
13개의 20개라니? 그러니까 어. 그 열쇠고리 20개를 만드는 거니까 곱하기 어, 3분의 5가 뭐지? 3분의 5가 플라스틱 병뚜껑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열쇠고리 20개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플라스틱 열쇠고리 한 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 그러면 3분의 5를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5를 나눠 무엇으로 나눠야 돼? 얼마나? 20분의 20분의 1로 나눈다고. 20으로 20으로 나눠야 되지. 그래야 한 개 만드는 무게를 알 거 아니야. 이해됐어? 다시 마지막 설명해봐. 안 끝났어? 그 3분의 5가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인데 문제가 열쇠고리 한 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플라스틱 병뚜껑의 무게니까 3분의 5에 20을 나눠서 곱하기 2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5에서 20을 약분하면